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하루 관리이고요. 저자는 이지성, 황희철 저자고요. 출판사는 차이출판사입니다. 1장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 2장은 하루 관리에 대한 이야기, 3장은 인생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시간 관리를 보시면 자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은 지금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변화라면 무엇이 변화되기를 바라는지, 자산을 버는 일,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누구나 공평하게 24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보내는 방법은 다릅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요. 주인으로 살든 노예로 살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대표는 내가 가진 건 몸과 시간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최고라고 손꼽히는 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할 때 전국 1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1년 동안 매일 4시간씩 잤던 적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잠을 몇 시간 잤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절실함인데요.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라는 의지가 매일 새벽마다 눈을 번쩍 뜨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요. 또 인생과 그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요.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 늘 조급함에 시달린다든지 시간이 관리에 무능하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는 다시 말하면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며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고 시간 관리에 무심해지고, 또 하루 10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10분 때문에 인생을 좌우하고 시간과 관계를 엉망으로 맺던 이유는 인생의 습관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 관리를 통해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을 터득해야 하는데요. 1초 관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결국 86,400개의 1초가 쌓여서 하루가 이루어지고, 1초 관리는 시간 관리의 입문이며, 1초를 관리 못하면 1분을 못 관리하고, 1분을 관리를 못하면 10분을 관리하지 못하고, 따라서 매 순간 1초를 의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첫 인상도 겨우 1초에 결정됩니다. 1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1초 때문에 놓친 금메달, 또 1초에 대한 절실함이 없으니 시간에 대한 절실함도 없습니다. 1초를 1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도록 노력해야 하며,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실제로 해야 하며, 1초에 한 번 할 수 있는 일을 2번 이상 해야 합니다. 또 시간에 민감하게 느끼기 위해서 공과금을 미루는 일도 회사에서 해야 할 일들도 빠르게 끝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1초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시간을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 플랜, 시간이 남으면 이젠 어떤 거를 해야 할지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을 아껴 쓰게 되니까 시간을 창조하게 되고, 따라서 이럴 때는 하루 관리 플래너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저커버그는 손으로 쓰는 플래너를 선택하고 그가 기록한 건 페이스북의 마법 같은 미래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미래를 팔지 말고 좀 더 자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유익한 시간을 저자는 보내라고 하는데요. 이 하루 관리 플래너, 단순히 스케줄과 할 일을 적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매니지먼트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케줄, 돈, 인맥을 동시에 관리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고 성찰하는 습관을 갖게 하고, 현재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시간 관리, 인맥 관리, 재무 관리, 마인드 컨트롤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하루, 한 달, 1년이 됩니다.
플래너를 쓰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하루 평균 30분씩 꼬박꼬박 플래너를 저자는 써내려갔더니 플래너는 살아온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하루가 쌓여 생기는 시간의 무게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효과가 있는데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정확하게 아는 거야말로 성공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합니다. 이 하루의 힘,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까이에 있고 소소한 것부터 돌아보게 하고, 그게 오늘 하루를 값지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또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데요. 이 플래너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목표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라. 오늘 저녁은 부모님의 일을 돕는 걸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건지도 몰라. 발끝에서부터 찌르르 느껴지는 것은 분명 새로운 의지였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장은 하루갈리입니다. 인생의 나침반인데요. 이 인생의 나침반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왜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꿈은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꿈이 없는 하루갈리는 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한들 다람쥐 쳇바퀴를 열심히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꿈을 나누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나누면 계획이 됩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만두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적성이 아니라 그만두고 재미가 없어 그만두고 꼭 하고 싶어 끝까지 해낸 일이 한두 개 꼽을까 말까 저자는 했다고 하는데요. 꿈을 만나다. 또 후회 없이 걱정도 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방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꿈을 뿌리고 키우고 가꿀 시간조차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내 꿈을 실천하기보다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조차 들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쫓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나태한 삶이 아닐지, 시간 없어 할 일을 못하고 꿈조차 꾸지 못한 건 아니었나, 무엇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가요? 시간 날 때마다 플래너에 기록해두는 것도 새롭게 생긴 습관이라고 하네요. 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인생은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쓰고 생각하라. 남의 아낄 다짐서는 연도에 따라 5개 영역으로 나누는데 일의 영역, 직업 영역, 자기 개발 영역, 또 가정 재정의 영역, 신체 건강 영역, 신앙 봉사 영역 이렇게 세분화된 칸에 몇 년 후 몇 세가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 할지 쓰고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쓰고 생각하는 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하루 관리가 됩니다. 아침에 1분만, 5분만 하고 미루는 습관은 하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누구의 인생도 아닌 내 인생인데 이런 자신의 인생을, 희생을 감내하지 않는 진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3장은 인생관리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비밀이 있는데 리더십은 독서를 통해서, 인간관리 능력은 인문고전을 통해서, 경제적 능력은 경제 지식과 돈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기에 나의 하루 관리는 이 3가지에 치중할 것이었다고 합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독서, 매일 책을 읽고 주말은 온종일 도서관에 있으며 숙련된 기술자가 되려면 단순 작업을 반복해야 하듯이 독서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반복 독서가 필요했다고 하네요. 5년 동안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이지성 작가, 또 오래전에 1만 권을 돌파했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독서를 포기한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이 바뀐 것인지 습관이 바뀐 것인지, 감정이 바뀐 것이지 습관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루에 2시간 이상 10년 동안 TV를 보면 반드시 바보가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 평균 TV 보는 시간은 2시간 이상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지요? 리모컨 대신에 책을 잡으라고 합니다. 독서 모임을 저자는 1년에 100권 제대로 읽기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1년 제대로 읽기 100권 읽기 프로젝트는 두뇌 속에 입체적인 독서 지도를 그리고 자신이 읽고 싶은 책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야의 책을 구입해서 읽고 독서 일지를 쓰는 것인데요. 서점을 방문해서 책 지도를 그리면 자연스럽게 두뇌 속에 입체적으로 독서 지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기업은 비전, 철학, 경제, 경영, 정치, 사회, 국제, 교육, 기획, 인사, 재무, 영업 등 인류 사회의 거의 모든 것이 축약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입체적인 두뇌 만들기고요. 서점에서 책 지도를 만들어 각 분야의 대표적인 책 10권을 적어서 지도를 그리고 1년에 100권을 제대로 읽기 모임에 참여해서 독서 지도를 그린 경험을 서로 나누고 독서 일지를 쓰고 독서 토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친구도 만나고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계획과 즐거움도 찾았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부를 쌓는 공식 3가지가 있는데 책을 읽는다, 몸값을 높인다, 올바른 금융 지식을 쌓는다입니다. 부의 원천으로 지식과 정보를 깊고 넓게 했고 정보 홍수 속에서 부의 길로 안내해 줄 정보를 발견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투자 계획을 짜고 실행했습니다. 독서를 하면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직장인이 자기 몸값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경제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4대 금융기관들이 만든 우리 사회의 금융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5대 자산의 본질도 이해해야 하고요. 부자들이 진짜 비결은 자산 운용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인문학의 관점으로 금융과 경제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며 유대인이 추구하는 경제, 금융,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복지가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길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경제 스터디도 했는데요. 이 경제 스터디에서 충실하게 공부하면 경제, 금융은 저절로 쉬워지게 되고 돈의 흐름은 경제관리 플래너를 쓰면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관리 플래너를 쓰다 보면 자신이 버는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돈을 계획적으로 쓸 수 있고 종잣돈을 모을 수 있으며 부자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 중엔 언젠간 파산하고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면 수준의 돈 한 푼도 없이 심지어 수십억 대 빚이 있어도 스스로 돈을 지배할 능력이 있고 언젠가 큰 부자가 될 거라고 굳게 믿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큰 부자가 됩니다. 텔레비전 광고는 우리 삶의 문제와 불안한 미래와 빈곤한 노년을 걱정하는 척합니다. 회사에 지친 사람들을 부추겨 열심히 일했으니 지르라고 외치죠. 물론 신용카드와 함께요. 결국 카드를 쓰라는 영업일 뿐입니다. 하루에 10,000원을 자신의 지출액으로 정하고 그 한도에서만 쓰는 것. 또 오늘 쓰고 남은 돈은 플러스 금액으로 써놓고 내일 더 쓰면 그만큼 마이너스 금액을 적고 앞으로 한 달 동안 현금 흐름표와 월 지출 현황을 쓰고 하루 지출 한도를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스터디에 익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관리 플래너를 매일 쓰면서 돈에 대한 목표를 확실히 했기 때문인데요. 연도별 순자산 증가 목표와 자산 목표, 현금 흐름표, 월 지출 현황, 하루 지출 한도를 써보면서 돈의 흐름과 감각을 몸에 익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대로 독서를 시작하고 자신을 믿고 응원하는 친구를 통해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1년에 100권 제대로 읽기를 새롭게 하고 신입 회원들의 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주말에 자발적인 자원봉사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회의 금융구조에 속지 않고 어리석게 돈을 위해 일하지는 않겠어. 이렇게 다짐하고 나자 큰 희망과 자유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노너라는 새로운 경지를 만나다.
회사에서 독서 모임을 주관하며 직책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알게 되는 장점이 있고 평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징조였다고 합니다. 기업 문화를 바꾸고 가식이 없어야 하며 하루 10분 논어를 읽는 시간은 가장 하루 중에 소중한 시간이며 최고의 하루 관리이자 인생 관리입니다. 인간관리 기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배우는 책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꿈도 꾼들 백일몽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논어를 필독서로 꼽는 이유는 논어가 사람관리나 사람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인데요. 스터디를 하기 전에 10분을 논어 한 구절씩 읽고 토론하는 게 전부지만 한 구절을 읽고 대화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는 물론 세계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나 이미 마음이 크게 달라지고 더 이상 미래가 불안하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분명한 꿈이 있고 그 꿈과 확신이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곳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인데요.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바꿔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힘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매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그 깨달음을 놓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은 물론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루 관리는 시간 관리에서 시작해서 하루 관리로 넘어가고 이를 토대 인생 관리로 끝납니다. 하루 관리 완성은 다시 말하면 인생 관리인데요.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도달하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고 흘러서 영원히 도달합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 살고 결국 한 인간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죽음 이후에 이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죽고 지구는 1초마다 3명 이상, 1분마다 180명 이상, 1시간마다 1000명 이상, 매일 25만 명 이상 죽습니다. 죽음은 살만큼 일상적인데요.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두어야 하고 그래야 지금 이 순간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루를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죠.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란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인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1위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네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들을 추구하느라 삶의 목적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 이지성은요, 만일 당신이 진심으로 자기 개발을 시작한다면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자 황희철은요, 변화를 무엇보다 꿈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지만 하루 관리를 꾸준히 실천했고 지금도 모든 하루하루가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관리하며 조금씩 변화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나고 쌓여가면 결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정도라고 하네요. 또 내일을 기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꾸준한 하루 관리로 쌓인 기적 같은 현실이 내일은 더 멋지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관리가 가져올 변화를 응원합니다. 꿈 목록을 저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가치관, 비전,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을 개인적인 것과 직업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무엇을에 대한 5가지, 왜에 대한 5가지, 어떻게에 대한 5가지를 써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과거 흔적서는 연도별로 이렇게 써보면서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써보는 것이고요.
나의 미래 계획서도 개인적인 부분과 직업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은 사소하고 쉽고 한 것부터 작성하고 날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데 개인적인 것과 직업적인 것으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한 해의 계획은 개인적인 부분에서 핵심 탑 목표 3가지를 설정해서 순위를 정하고 연간, 월간, 주간, 매일 목표는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매월 습관 목록을 작성해서 운동이나 독서 아니면 다른 계획하는 목표들이 있다면은 이를 통해서 요일을 월화수목금토일 나누고 달성 여부 수치를 작성해서 주간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또 자산에 대해서 연도별 순자산 증가 목표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연 자산 목표도 현재 상태와 목표로 나누어서 자산, 부채, 순자산, 소득자산의 별로 이렇게 나누어 보시는 거고요. 또 월별 자산 현황도 자산, 부채, 순자산 증가분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나누어서 작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산 상태표도 자산과 부채별로 이렇게 항목, 평가 금액, 부동산, 신용대출, 현물 자산, 총 부채가 얼마인지, 총 자산은 얼마인지, 순자산은 얼마인지를 작성해 보는 것이고요. 현금 흐름표는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서 고정 수입, 또 고정 지출, 변동 지출, 또 변동 수입, 자산 형성 지출, 자산 형성 지출의 합계, 잉여 자금, 총 수입과 총 지출로 나누어서 현재 내가 쓰는 돈들을 눈에 띄게 써보는 것입니다. 또 매일 한도 가계부를 작성해 보는 것인데 항목과 지출 합계, 일한도 잔액, 원루적 잔액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한다면 지금 연말이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런 플래너를 잘 작성을 해놓고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에 맞게 실천은 잘 되지 않더라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본다면요. 새해를 조금 더 의미 있게 계획을 세우면서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읽었던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해에 모두가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따였습니다. 감사합니다.